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대부분 일상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보통 일상적인 곳에서 시작되어 점점 무서운 분위기로 발전하는데 한 번 긴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 사는 대학생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밤늦도록 공부하다가 마지막 지하철을 겨우 타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려면 여러 역을 지나야 했기에 그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잠을 자려고 했다. 지하철은 거의 비어있었고 출입문 너머로는 어둠이 가득했다. 그는 피곤함에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잠에 빠져들었다. 어디에선가 이상한 음성이 들려왔다. 민수는 깜짝 놀라 눈을 떴지만 지하철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주변을 둘러봐도 승객은 거의 없었고 몇 명의 사람들이 각자 스마트폰이나 책을 보며 시간 가는 줄 몰랐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민수는 신경이 과민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이어폰을 끼웠다. 몇 개의 역을 지나치는 동안 그는 또다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번쩍거리는 지하철 조명이 순간 깜빡였고 다시 눈을 뜬 민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바로 옆자리엔 낯선 여자가 앉아있었다. 그는 여자를 본 기억이 없었지만 졸면서 지나쳤을 거라 생각했다. 어쨌든 그의 목적지까지는 아직 멀었으므로 계속해서 잠을 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고 결국 다시 눈을 떴다. 그때 그는 여자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순간 그는 차가운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여자는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기이했다. 다시 눈을 감으려 하자 그녀는 갑자기 말했다. 이 지하철, 이 방향은 맞으세요? 민수는 당황스러웠다. 대답하려다가 마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입이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여자는 계속해서 미소를 머금으며 뭔가 중얼거리기 시작했는데 그 언어는 너무 낯설어서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때 지하철 조명이 다시 깜빡이며 전원 시스템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다. 순간 주변 소음이 사라지고 적막함이 그의 귀를 막았다. 이어폰을 빼고 주변을 둘러보니 아까까지 있던 승객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고 벤치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다. 이제 열차 칸에는 민수와 그 여자만 남아 있었다. 겁에 질린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여자가 다시 말했다. 지금 내려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고 무엇인가 명확히 경고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민수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출입문 쪽으로 움직였다. 곧 도착할 역에서 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지하철은 어느새 민수가 알지 못하던 역에 멈춰섰고 그는 홀린 듯이 문을 뛰쳐나갔다. 뒤를 돌아보니 여자는 여전히 열차 안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플랫폼에 발을 디디자마자 그는 듣고 있던 음악 소리가 뚜렷하게 돌아오며 마치 현실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뒤돌아본 그는 다시 한번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열차는 이미 떠나간 후였고 그는 혼자 남아 있었다. 맥박이 빨리 뛰었지만 낯선 역의 싸늘한 공기는 모든 것이 꿈이라는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계단을 타고 지상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가 두려움에 휩싸여 걸어나와 본 그곳은 그가 살던 동네가 아니었다. 어둡고 낡아 보이는 거리였다. 그는 알 수 없는 기묘한 불안감 속에 서 있었다. 주변의 건물들은 오래된 것처럼 보였고 길거리엔 인기척도 없었다. 민수는 끝내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지만 배터리는 거의 떨어져 있었다. 지도를 켜보려 노력했으나 알 수 없는 오류, 메시지가 뜨다가 이내 완전히 꺼져버렸다. 혼란스러움 속에 그는 발걸음을 옮겼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의 발자국 소리만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몇 번이고 헛간 길을 돌아다니다 마침내 그는 불이 켜져 있는 작은 상가에 도달했다. 그 상가는 오래된 작은 식당처럼 보였고 문에는 환영합니다라는 희미한 LED 글자가 켜져 있었다. 그는 의심스럽지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조심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가게 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주인은 그를 보자마자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민수는 안도하며 자리에 앉아 뜨거운 차를 내오는 주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주인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약간의 고민을 하더니 말했다. 당신이 탄 지하철은 보통 사람들이 타는 열차가 아니에요. 아마도 다른 세계의 한 발을 들이민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수는 그 말에 문서리를 치며 의아해했지만 주인은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며 설명을 이어갔다. 가끔씩 이런 일이 일어나곤 하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 밖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당신의 세계의 한쪽입니다. 새벽 첫 차가 떠나기 전에 이곳을 떠나도록 하세요. 그럼 모든 것이 정상이 될 겁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일이 자신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빌며 천천히 차를 마셨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지하철역으로 돌아가 첫 차에 올라탔다. 이제는 종착역이 가까워질 때까지 잠도 자지 않고 주위를 살폈다. 정말 모든 것이 처음 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그날 이후 민수는 어느 지하철에서든 잠들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종종 출퇴근길에 그날 보았던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속에 섬뜩한 기운이 돌곤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세계를 기억하며 그 세계를 다시 마주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두 번째 이야기. 한여름밤의 더위가 절정에 이르렀던 8월 중순, 나는 친구들과 함께 교외에 있는 작은 산장을 빌려 여름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그 산장은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숲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밤하늘에 별을 감상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우리는 여행을 계획하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짐을 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산장으로 향했다. 우리가 산장에 도착한 시간은 늦은 오후였다. 울창한 나무 사이로 난 좁은 길을 거쳐 도착한 그곳은 무척 고요했다. 산장은 아담하고 예스러운 멋이 있었고 우리는 짐을 풀자마자 산 주변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다. 저녁 무렵이 되어 숨이 막힐 듯 더웠던 날씨가 조금 시원해지면서 우리는 산장 앞마당에 모여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지자 하늘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숲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다. 한껏 먹고 마신 우리는 자연스레 무섭고 오싹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친구 중 한 명이 여기 있는 산장이 사실 몇 년 전부터 폐쇄될 뻔했다는 거 알아? 라며 이야기를 꺼냈다. 나와 다른 친구들은 그 이유가 궁금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몇 년 전 이 근처에서 혼자 살던 한 노인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대.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인정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인지 자취를 감춘 거야.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손쓸만한 단서가 전혀 나오질 않았지. 그러다 몇 달 뒤에 이 산장에서 그 노인의 지팡이만 발견됐다는 거야. 우리 모두는 잔뜩 겁에 질려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혹시 그 노인이 아직도 이 숲 어딘가에 있는 건 아닐까? 라는 농담 섞인 이야기들로 우리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친구들끼리의 가벼운 장난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밤이 깊고 피곤함을 느낀 우리는 하나둘씩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내가 묵게 된 방은 산장의 다락방이었는데 작은 창문으로 별빛이 스며드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나는 한참 꿈나라를 헤매고 있을 무렵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바람소리인가 싶었지만 뭔가가 창문을 두드리는 부드럽고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순간 그 노인의 이야기가 떠오르며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커지는 소리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용기를 내어 창문으로 다가간 나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창문을 살짝 열어보니 예상과 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약간 안심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으나 이번엔 더 뚜렷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무거운 무언가를 끌고 다니는 것 같은 소리였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정말로 노인의 귀신이라도 나타난 걸까? 나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열고 쏜살같이 계단을 달려 내려갔다. 그런데 그 순간 아래층에서 밝은 불빛과 함께 친구들이 모두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알고 보니 친구들 중 한 명이 휴대폰을 떨어뜨려 놓친 소리가 집안의 정적 속에서 증폭되었던 것이었다. 모두가 모여 앉아 그 일을 두고 웃음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우리들의 작은 해프닝은 막을 내렸지만 아무도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가 떠나기 전까지 문 밖을 나설 용기를 내지 못했다. 돌아가는 길에 본 저 멀리 산장의 모습은 평소와 다를 바없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지만 잠시나마 우리의 밤을 달구었던 공포의 순간들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 가끔씩 그때의 일을 떠올릴 때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놀랐던 것인지 아니면 그 숲 어딘가 노인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의문이 가슴 한편에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도시의 변두리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주민들은 그 아파트 단지를 기피했는데 이유는 단지 오래되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곳엔 이상하고도 끔찍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아파트 13층, 특히 1304호에 관한 이야기였다. 수십 년 전 그 아파트가 처음 지어졌을 무렵 1304호에는 한 가족이 살았다. 부모와 어린 딸 하나로 이루어진 이 가족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가 모두 목숨을 잃었다. 그 이후로 어린 딸마저 사라졌고 그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겨졌다. 그런데 그 이후로 1304호에 이사 들어온 세입자들은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주민은 밤중에 자주 듣던 발소리와 웃음소리를 이야기했다. 그는 처음엔 위층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위층은 공사 중이어서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소름이 끼쳤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거울을 볼 때마다 등 뒤에 희미하게 나타나던 어린 소녀의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그 소녀는 항상 슬픈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다가 이내 사라지곤 했다. 이런 소문이 돌자 새로 이사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아파트는 점점 더 쇠락해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젊은 부부가 저렴한 가격에 이끌려 이곳으로 이사오게 되었다. 그들은 처음엔 소문을 믿지 않았고 그러한 이야기를 모두 무시했다. 자신들은 그런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며 오히려 웃어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은 잠결에 이상한 인기척을 느꼈다. 깨어난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아내 또한 이상한 꿈을 꾸었다 말하며 밤새 불안해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알 수 없는 소녀와 함께 아파트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소녀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아내는 혼자 집에 있는데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어린아이가 조심스럽게 무엇을 속삭이는 듯했다.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것은 벽장 쪽에서 들리고 있었다. 벽장을 열자 예전에 이 집에 살던 것으로 보이는 낡은 인형과 함께 누군가 찍은 것 같은 사진들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아파트 복도와 어렴풋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소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부부는 결국 이사를 결심했다. 이상한 일들은 갈수록 더 심해졌고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이삿짐을 싸던 중 아내는 다시 한번 그 꿈을 꿨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소녀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찾아줘라고. 이삿날이 다가오던 밤 부부는 마지막으로 집에 잠들었다. 그날 밤 너무도 선명한 꿈을 꾼 아내는 새벽에 깨어났고 충격적인 광경을 보았다. 복도 끝 열린 방문 틈으로 그 소녀가 서 있던 것이다. 소녀는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소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찾아줘 이후로 그들은 그 아파트를 떠났고 1304호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뒤에도 가끔 그 아파트를 지나치는 사람들은 그 복도 끝에서 가끔씩 검은 실루엣을 본다고 했다. 몇몇은 과거 그곳에서 벌어진 미제 사건이나 실종자를 떠올리며 소름 끼치는 연관성을 찾기도 했지만 정확한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단지 그곳에 오래 머물렀던 이들은 때때로 아무도 모르게 흐느끼던 소녀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가슴속 깊이 응어리를 남길 뿐이었다. 그 아파트는 여전히 도시에 마치 흉가처럼 남아있다.